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UNS 부동산 투자 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헷갈릴 때는 백투더 베이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입지 선정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입지 선정이죠.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대표님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위한 입지 분석을 좀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의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해도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재료가, 중요한 재료가 뭐니 해도 이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입지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넓게 좀 보는 방법으로 광역 분석이 있고, 이걸 좀 더 좁혀가면 지역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개별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 개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광역 입지 분석인데요. 광역 입지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이 넓은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도시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이제 5년마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20년마다 하는데 5년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이나 2025년이나 이렇게 뒤에 0이나 5로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광역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짜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35년 계획도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0 계획에 이어서 지금 현재는 2030 계획,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장기적인 방향을 좀 봐야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호흡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서울 안에서 어떤 쪽을 상업을 좀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쪽은 또 산업, 그러니까 기업들을 들어오는 쪽을 어떤 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쪽은 또 그 안에서 주거 지역을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또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근데 그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느 쪽으로 또 몰리느냐, 이것도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2차, 3차 산업 위주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이 굴러갔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4차 산업 쪽에 좀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인식과 트렌드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2차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그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주거지로는 마땅치가 않았죠. 뭐 매연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4차 산업으로 점차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이런 수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초소형 주택을 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보시면 광역 입지 분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지역 입지 분석을 좀 보시면요. 지역 입지 분석 좀 더 좁힌 거죠. 이 안에서는 이제 동일 수급권이 중요한데요. 이 동일 수급권 안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절대적인 가격을 정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남의 가격이 많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강북으로 이동해서 마용성광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듯이 이렇게 이제 그 강남을 대체할 수 없는 예전에는 수요였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강남을 대체하는, 그러면서 또 경쟁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강북이 또 많이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이 돈으로 굳이 강북에 투자할 필요 없이 강남으로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과 대체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실거래가하고 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가격에는 이 실거래가가 있고 또 호가가 있죠.
실거래가라는 것은 이제 확정적인 지나간 가격입니다. 다 완성된 가격이죠. 근데 호가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제 내가 뭐 얼마에 받고 싶다 하고 부르는 가격이 호가가 되겠는데, 이 호가가 무조건 완전한 가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호가라는 것이 높게 지금 이제 실거래가보다 형성돼 있다 그러면 가격을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실거래가보다 또 오히려 낮은 가격이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하방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70% 정도가 전세가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80%, 90%까지 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갈, 매매가도 올라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최근에 가끔 이제 뉴스에 보시면 강남의 전세가율이 이제 40%밖에 안 된다, 이런 거 보시는데, 이런 거에 또 너무 잘못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아주 많아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은 거니까 이런 뉴스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호재를 분석을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 호재가 이제 나왔다고 해서 소문으로 나 있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확정적인 개발 호재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런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입지 분석을 좀 보면 이제 물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지하철역과의 거리 중요하겠죠. 그다음 하지만 이제 더 또 중요한 게 실제 동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하철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이 길이 나 있지 않아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니까 원룸이냐,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복층이냐, 그리고 분리형 원룸 1.5룸이라고 하죠. 이런 거냐, 아니면 이 투룸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선호되는 이런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그 매물인지를 좀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본회수기간법과 자본환원율법,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본회수기간법이란 건 내가 투자를 한 돈을 언제까지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우상향하는 분위기다 하면 이런 것들은 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본환원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4% 기대 수익을 보느냐, 5%를 보느냐, 당연히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매물인지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 투자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쪽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서울 중심권 입지, 그러니까 서울시 2030 계획에서 3대도심으로 찍어 놓은 곳, 그리고 이제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 중심, 이런 데를 투자를 하시면 서울 중심권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이 4차 산업이 이제 많이 들어온 지역, 뭐 예를 들면 영등포나 성수나 이런 데가 되겠죠. 1, 2인 가구가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입지인지 이런 거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지하철 도보 10분 이내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10분 이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뭐 5분이다, 3분이다, 더 가까우면 좋겠죠.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실 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